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반려묘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려묘의 품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사가 짧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품종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나누는 큰 특징 중 하나는 단모종과 장모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단모종은 숏헤어라고도 하며 오랜 진화를 거쳐 나타난 짧은 털은 물레 접근하는 순간 적으로 스피드를 내서 포식자에게 적합하게 됩니다. 자, 이 짧은 털은 초목지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다닐 수 있으며 움직임이 자유로워져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장모에 비해서는 쉽게 그루밍을 하고 편한 관리로 인해서 보통의 아이들이 단모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년 전 처음으로 가축화 된 고양이가 짧은 털을 가졌으며 매끈한 털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모종 고양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축화 시켰고요. 또한 이제 털이 짧으면은 색깔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체형이 정말 잘 보여서 고양이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상태를 관찰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브리티시, 아메리칸, 오리엔탈의 세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로는 우리 이그조틱 숏헤어라고 하는 고양이 종입니다. 페르시안에서의 손이 많이 안 가는 버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귀여는 미국에서 1960년대, 체중은 3.5에서 7kg의 고양이입니다. 자, 196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하여 1980년대에 영국판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입니다. 페르시안과 아메리카 숏헤어를 교배하여 만들었으며 아메리카 숏헤어의 털을 개량으로 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자, 페르시안의 둥근 얼굴과 조용한 기질, 그리고 빽빽하고 부드러운 짧은 털이 특징이며, 이제 별명이 조금 좋진 않지만 게으른 자의 페르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페르시안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하는 것이 적고 페르시안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유순한 성격과 사람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고양이 중 한 종입니다. 자,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여러 사람에게 터치와 교감을 원하는 사람과도 친화력이 강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오마니입니다. 이 카오마니는 태국에 있는 고양이 종으로 하나고요. 이제 활달하고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자, 기원은 태국의 14기에 그렇게 됐고요. 체중은 2.5에서 5.5kg, 흰색 털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자, 이 카오마니 같은 경우는 흰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국에서 태어났고요. 태국 왕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카오마니 같은 경우에는 몸통 흰색이지만 머리에 검은 반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양쪽 눈이 색이 달라서 오드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카오마니 같은 경우에는 대담하면서 다정하고 짓궂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 온 손님과 잘 지내는 편으로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 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차이니즈 리와라는 중국에 있는 굉장히 흔한 종입니다. 이 차이니즈 리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집고양이 품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고양이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2003년에 실험종 품종으로 인식되면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니즈 리어라는 종을 점차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이 차이니즈 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게 되었을 때는 파괴 행동이라든지 소변 실수라든지 아니면 공격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라에서 키우는 고양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시안 버밀리아입니다.
기원은 영국 1980년대, 체중은 4에서 7kg. 이제 색깔이 라일락, 블랙, 브라운, 블루, 토티 뭐 등 굉장히 다양한 세이드 컬러, 실버 또는 골드색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버밀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또 있는데요. 이 버밀라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 굉장히 털이 예쁘고 또한 이제 성격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1981년 라일락의 세계 버미즈와 페르시안의 친칠라가 우연히 교미하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털이 유난히 아름다운 품종이 태어나서 그 주인이 이 품종을 개량하여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안 버밀라 같은 경우에는 장모종도 있습니다. 이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태어난 경우가 있고요. 이 버밀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또한 이제 조용한 성격도 같이 있는데 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씩은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버밀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무릎에 올라와 평화로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인의 신뢰관계에 의해서 신뢰를 통해서 뭐 행동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아시안 스모크입니다.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고 굉장히 영리한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자, 기원은 영국의 1980년대, 체중은 4에서 8kg, 모색이 토리를 포함한 모든 색깔, 실버 속털이 조금 더 특징이고요. 이 아시안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버무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버밀라와 버미즈의 이종 교배로 탄생하여서 이제 은빛 속털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자, 외향적인 성격으로 활발하고 놀기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아 주위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모간 색상을 제외하는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은빛 속털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고 이 은빛 속털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시안 태비입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가정에게 기르기가 적합합니다. 기원은 영국의 1980년대로 체중이 4에서 7kg입니다. 모색은 스포티드 클래식, 맥컬리 티트, 태비 패턴과 뭐 그 외에 다양한 모색들이 있는데요. 이 태비라는 것은 거의 패턴의 일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태비의 모양을 보면은 태비가 이런 색상이다, 이런 패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시안 태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무늬는 틱트 태비인데요. 이게 바로 틱트 태비입니다. 자, 버미즈에게 물려받은 근육질과 우아한 몸매가 또한 외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또한 이 친칠라와 교배를 해서 나타난 종이기 때문에 조용한 성격도 잘 융화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봄베이입니다. 이제 별명으로는 시끄럽지 않은 자그마한 흑표범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양을 보시면은 검정색 털에 굉장히 윤기나고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은 미국의 1950년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체중이 2.5에서 5kg입니다. 자, 모색은 검정색이고요. 이제 이 검은 버미즈와 검은 바레이칸 쇼트헤어와 교배에서 나타나는 봄베이였습니다. 이 봄베이는 매끄럽고 윤기 있는 검은 털과 금은빛 또는 구릿빛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서 다정하고 부티성이 좋아서 사람이라든지 다른 동물과의 친화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느긋한 성격으로 주인을 잘 기다리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봄베이와 놀 시간을 제공해주고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 봄베이라는 종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 나왔던 아메리칸 버미즈입니다. 이제 버미즈는 기원이 버마 추정인데요. 이 버마는 미얀마의 전 이름으로 미얀마의 옛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기원을 두고 있고요. 체중이 3.5에서 6.5kg, 모색이 세피아 패턴의 솔리드 및 터티컬러,
자, 이 버미즈는 서구에 오게 된 경위가 진짜 굉장히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설이 1930년대에 미국에 나타나 새로운 품종의 개량에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이때 서구에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버미즈 안에서도 아까는 아메리칸 버미즈라고 했으니 또 다른 버미즈가 있겠죠. 이제 유러피안 버미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원이 버마로 두고 있고요. 1930년대에 체중이 3.5에서 6.5kg. 아까 아메리칸 버미즈와 유러피안 버미즈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러피안 버미즈 같은 경우에는 모색이 블루, 브라운, 크림, 랄락, 레드를 포함한 솔리디티 토티와 반드시 세피아 패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개량된 품종이고요. 미국에서 개량된 품종에 비해 자, 머리와 몸통이 조금 더 길고 털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자, 애정이 넘치며 오랜 시간 방치하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주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버미즈의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블루 버미즈 같은 경우에는 1955년에 잉글랜드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리엔탈 솔리드라는 종입니다. 기원은 영국의 1950년대로 체중이 4에서 6.5kg, 모색은 브라운에 에보닉, 레드, 크림, 라일락, 블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솔리드 컬러의 오리엔탈 쇼트헤어는 1950년대에 다른 쇼트헤어 계열의 교배를 통해서 탄생하였으며 초기에는 오리엔탈 쇼트헤어는 브라운에 음영이 짙고 하바나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후에는 하바나와 브라운이라는 품종으로 미국에서 따로 개량이 되었고요.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지금은 현재 여러가지 모색을 가진 쇼트헤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안 블루입니다. 이 러시안 블루는 기원이 러시아의 19세기 이전으로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발달된 개체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3에서 5.5kg으로 모색이 다양한 세이드 블루로 가장 일반적인 설은 러시안 블루는 북극권 아래 항구 도시에서 유래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러시안 블루는 청색의 모색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 또한 이제 성격 자체는 굉장히 유순한 성격으로 주인에게 애정을 쏟고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 러시안 블루가 있는 집에 가면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사람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단모종 하면은 털이 짧은 종만 생각하시는데요. 털이 거의 없는 종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핑크스라는 종이 있는데요. 기원은 캐나다에서 1960년대, 체중은 3.5에서 7kg입니다. 자, 이 헤어리스 고양이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종입니다. 자, 캐나다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조각상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고요. 이 1966년에 단모종 고양이가 헤어리스 수컷 고양이를 낳는 것을 계기로 이 품종을 개량하면서 이 스핑크스라는 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털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잔털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털이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이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붙임성이 좋고 다정한 성격은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나타나는 성격이지만 보통의 고양이들은 주기적인 빗질을 통해서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그루밍을 통해서 털을 빼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털이 없기에 유분의 피부를 흡수되지 않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자주 씻겨주어야 됩니다. 유분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스핑크스를 키운다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으로 나중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목욕을 그냥
무덤덤하게 즐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단모종을 12마리 정도를 봤습니다. 이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시안계, 유럽계, 뭐 아메리칸계 이렇게 나누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종이 있는데 이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야생성이 좀 더 짙은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입니다. 자, 산악지대처럼 고립된 영역에서 고양이들에게 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털이 많이 빠지며 또한 이제 따뜻한 계절에는 이 털갈이를 하면서 더욱더 많이 털을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털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털이 잘못 빠졌을 경우에는 탱글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탱글은 죽은 데드코트들이 모여서 뭉치면서 딱딱해지며 오히려 제거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는 털을 아예 밀거나 아니면은 살살 끌어내서 조금씩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모종에 비해서 털 관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종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1980년대 이제 3.5에서 7kg으로 우리가 앞서 단모종에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종에 포함되어 있던 교배가 이루어졌던 종 중 하나입니다. 이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모색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솔리드, 블루아이드, 오드아이드, 바이컬러, 카메오, 친칠라, 골든, 퓨터, 바이 컬러셀, 실버, 실버 테비즈, 모스카, 스모크바, 모스카 컬러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 페르시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한 이러한 개량을 통해서 색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세기 말 캐쇼가 세계적인 관심을 시작했을 때 이 페르시안이 미국과 영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그런 종입니다. 그중 솔리드가 최초의 공인된 컬러이지만 한때는 단색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자, 둥근 머리와 납작한 얼굴, 들창코, 그리고 크고 둥글고 매력적인 눈이 굉장히 특징이며 몸이 튼튼하고 다리는 짧은 편이며 튼튼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여워할 수 없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길고 화려한 털이 매력적이나 보호자가 그만큼 자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는 탱글이 너무 많아서 항상 털을 밀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들의 털을 밀게 되면요, 보통 아이들이 미용받기를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서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유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 중 하나입니다. 납작한 얼굴 때문에 이제 호흡이라든지 누구와 이제 관련된 질병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뭐 개구호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리니즈라는 종인데요. 미국의 1950년대 체중은 2.5에서 5kg, 모색은 뭐 실, 초콜릿, 블루, 랄라, 솔리드 컬러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샴의 장모 버전인 발리니즈는 이제 샴처럼 날씬하고 우아한 몸매에 비단 같은 미끈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모종에서는 샴에서 개량이 되었다는 설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개량되었다는 그런 설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호기심이 넘치고 보호자에게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며 장난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놀이로 미리 에너지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 발리니즈의 무지막지한 장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리니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충분하게 운동이라든지 놀이를 진행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파괴 행동을 일삼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심술을 부린다듯이
소변 실수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가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발레니즈를 키울 때는 충분한 운동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는지 그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티파니입니다. 자, 기원은 영국 1980년대로 체중은 3.5에서 6.5kg, 모색은 모든 솔리드 및 세이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롱 헤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버밀라의 장모에서 변종으로 우연히 출현한 개체 중 하나인데요. 이제 유러피안 버미즈와 페르시안 친칠라의 교배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온순한 편이지만 자, 몸의 체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미즈 계열로부터 받은 넘치는 에너지가 특징이어서 이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티파니의 경우 세디드 컬러를 가진 버미즈의 장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샹티와 티파니인데요. 이 샹티 같은 경우에는 기원의 미국의 1960년대로 두고 있습니다. 체중은 2.5에서 5kg으로 모색이 블랙, 블루, 랄라, 초콜릿, 시나몬, 폰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샹티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알 수 없으나 고양이 상해에서 태어났으며 버미즈 혈통이 유입되었다는 가설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작은 목소리로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버만입니다. 자, 이 버만 같은 경우에는 기원이 미얀마로 프랑스 1920년경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체중은 4.5에서 8kg으로 모든 모색의 컬러 포인트가 흰발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독특한 컬러 포인트를 가진 고양이는 샴의 장모종으로 보이지만 정말 버만과 샴은 전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버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미얀마에서 데려온 것일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양이 종입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동물들과 잘 지내는 편입니다. 자, 고양이들에게 이런 성격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격은 아이들 개체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보호자의 어떤 교육에 따라 그런 살아온 세월에 따라서 사회화에 따라서 계속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비교적 그렇다는 거지 정확하게 이 종은 무조건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고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렉돌입니다. 렉돌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종 중 하나인데요. 자, 기원은 미국의 1960년대, 체중은 4.5에서 9kg, 모색은 대부분 솔리드 컬러와 토티와 및 탭이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렉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장 큰 고양이 품종 중 하나인데요. 자, 이 렉돌의 이름은 새끼 고양이 때 이 고양이를 들어 올렸을 때 축 늘어진 것을 보고 이제 렉돌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렉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잘 놀며 다른 동물과 호의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운동신경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조용히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 렉돌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고 또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과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비만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 체중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국내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고양이 중 하나죠. 노르웨이 숲 고양이입니다. 보통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고 하죠. 이제 기원은 노르웨이에서 1950년대, 체중은 3에서 9kg, 모색은 솔리드와 컬러, 세이드 패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농가와 마을에 선상의 유해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길러진 고양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량은 1970년대이고 이제 반야생에서 생활하며 튼튼하고 강인한 개체가 많습니다. 자, 농가와 마을 그리고 선상
이 곳은 전부 다 이제 실내가 아니라 오로지 밖에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쥐를 잡는, 설치류들을 잡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로운 부분들을 많이 줬던 노르웨이 숲 고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야생, 반은 이제 사람에게 길러진 고양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야생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종인데 어떤 교육을 하냐, 어떤 사회성을 가지게 하냐에 따라서 이 노르웨이 숲이 사람과 잘 노는지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 호의적인지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자, 이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튼튼한데 대신 5년의 성숙이 걸립니다. 즉 성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고요. 자, 이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이중모를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이중모가 좀 더 빡빡해지고 그리고 여름에 되면은 이 이중모가 제거되면서 털갈이도 굉장히 심한 종이기 때문에 털 관리를 항상 주의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또 흔하지 흔한 먼치킨이라는 종입니다. 흔하다고 하면 흔하고 보기 힘들다면 보기 힘든 진짜 먼치킨인데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기원을 두고 있고요. 체중 2.5에서 4kg으로 모생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먼치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짧은 다리로 탄생하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고요. 단모 정도 존재하고 이종교배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가지는 먼치킨 유전이 다양한 종에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유전적인 다양성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종 중 하나이고요. 이 먼치킨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코리아 쇼테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안 블루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전적 돌연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먼치킨이라는 종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주 만나볼 수는 없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아메리칸 컬입니다. 자, 기원은 미국의 1980년대로 체중이 3에서 5kg, 모색이 다양한 모색을 가지게 되며 이제 1981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길고양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연골이라고 하는 귀에 고정을 해주는 이 뼈가 느슨하진 않고 단단하며 인위적으로 귀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귀가 꺾여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아메리칸 컬 같은 경우에는 50%의 개체에 한해서만 커브가 수인내에 나타나며 3에서 4개월이 되면은 완전히 젖혀집니다. 자, 이 아메리칸 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기도 어렵고 키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아메리칸 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게 귀가 젖혀져 있기 때문에 귀에 이물질이 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귀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컬을 키우실 때는 반드시 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온순하고 주인과의 교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아메리칸 컬이었습니다. 자, 아까 귀가 꺾여있는 아메리칸 컬을 봤다면은 이번엔 털이 곱슬곱슬한 스컬크 렉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원은 미국의 1980년대로 체중이 3.5에서 5kg의 모색은 다양한 모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동물보호시설에 이형적인 곱슬털을 가진 새끼 고양이가 발견되었고요. 그 종을 개량하고 번식시켜서 지금의 셀커크 렉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셀커크 렉스는 단모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장모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며 온순하고 차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셀커크 렉스 같은 경우에는 털이 곱슬곱슬거리기 때문에 빗질을 너무 세게 하면은 털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곱슬거리는 털로 인해서 안쪽에 데드코트들이 쌓여서 탱글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탱글이라든지 이 곱슬거리는 털 같은 경우에는 빗질을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해서 피부에 염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셀커크 렉스를 키울 때는
빗질을 주의해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단모종과 장모종의 고양이 종들을 알아봤는데요.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모종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아까 봤던 노르웨이 숲이라든지 렉돌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9kg 최대 9kg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모종들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몸집을 크게 키워서 이제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고양이 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에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